일간 104권의 책을 쓴 저자. 1년 365일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자신을 경영하는 자기개발연구 전문가. 연 300회 이상 특강을 다니는 강연자. 공병호 소장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새 참 국민 멘토라는 말 참 많이 쓰는데요. 예. 요새 우리 젊은이들에게 톡톡히 멘토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예. 어떤 내용으로 좀 강의를 많이 하시나요?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어떻게 젊은 날을 보내고 또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또 시대의 변화 트렌드에 대한 그런 강연, 그리고 인문학 또 행복론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주로 많이 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지적 호기심으로 1년에 평균 10여 권을 출간하는 자기경영 개발 분야에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낸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자, 그의 성공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만나볼까요? 첫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내 식으로 살아가련다. 뭔가 좀 독립적이기도 하고 약간 자유로운 느낌도 드는데요. 예. 공병우 박사님 자서전 제목이 비슷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동질적인 그런 분위기나 또 주장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자는 그런 제가 젊은 날부터 가졌던 결심인데요. 네. 그냥 그게 말이 아니고 제 자신의 인생도 뭐 조직 생활을 하다가 그다음에 전직을 해서 도전을 해보고 그게 또 잘 안 풀리니까 또 다른 그런 전직을 통해 가지고 현재 지식 산업에 종사하게 된 그런 이제 말과 실험이 결합된 네. 또 제 삶의 철학이자 집안의 가풍이기도 해요. 예, 아이들한테도 그런 생각을 많이 주입을 하죠. 네. 예, 각자가 자신의 주관을 갖고 이렇게 힘차게 인생을 만들어가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사실 내 식이다, 뭐 내 일이다 찾아야 된다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찾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예. 공병호 박사님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한 호기심이 일단 굉장히 강한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란 문제를 다른 동료들보다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외람될 수도 있지만 항상 계획을 세우고 이제 우리가 전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그 미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또 굉장히 잘 준비되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하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도전해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역시 제 자신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느낀 것은 조직 생활을 해도 잘 하겠지만 네. 한 번 살다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강점, 그 강점을 어느 날 이제 많이 깨우친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이나 스토리 같은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콘텐츠라고 하잖아요. 네. 그 콘텐츠를 창작하는 행위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용어를 쓰는데 콘텐츠를 크리에이터.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책도 많이 쓰게 된 게 뭐 돈을 벌려는 것도 있겠지만 네. 사실 책을 써서 큰 돈을 벌기는 힘들죠. 네, 그래서 그 책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런 행위 자체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발견하고 그쪽으로 인생의 항로를 개척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2001년도부터 공병호 경영연구소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요. 네. 그 활동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조직을 떠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한평생을 한번 힘차게 살아보자. 그런 결단이죠. 말씀하시는 걸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결심하는 것만큼이나 실천력이라든가 행동력도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하던 일을 중간에 포기하고 나온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예, 쉽지 않고 이제 특히 40대 전후 되면 이제 아이들을 부양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제가 13년 됐는데 조직을 떠난 지가 네. 되돌아 보면은 그냥 신중해야 되지만 도전하는 인생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시대 분위기는
취업이 힘들고 하니까 다들 안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인생이 길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나치게 20대나 30대부터 안정지향적인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절대 자식들한테, 저는 아들이 2명인데 네. 아이들한테 안정지향형 직업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입에 이렇게 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시대 분위기하고 다른 거예요. 네. 자기 주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전을 해야 성취도 있고 자존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후회가 일단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전을 무슨 당장 직장을 옮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도전은 일상의 모든 삶에서 가치가 있고 조금 가능성이 있으면은 작은 일이라도 해봐라 이야기죠. 예를 들면은 작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한번 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최근에 만든 아이디어가 부모가 되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그럼 귀찮잖아요. 근데 저는 즉시 그냥 바로 그 다음 날 시작을 해봐요. 아이디어에만 그치는 게 예,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가 100 정도가 되면은 100을 다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네. 100을 잘라가지고 100 가운데 5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해놓으면은 비행기 이륙할 때 쫙 달리지 않습니까? 시작이 거의 절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전은 일상에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저질러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해보기 전에는 그게 좋은 아이디어인지를 절대 검증할 수 없다는 거죠. 머리에만 있으면. 13년 전에 조직 생활에 몸을 담으셨을 때는 벤처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 전에 참 잘 나갔죠. 연구소에 있을 때.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결심으로 이제 예. 그냥 도전해야겠다. 단지 이런 결심이 아니라 뭔가 자기경영 연구소를 세워야겠다라든가 어떤 가치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39살 때 이제 재단법인 자유기업 원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창업을 해서 굉장히 잘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의 경력을 계속 관리했으면 지금 아마 정치인이나 사회단체에서 네.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깊게 생각한 것이 공적인 활동만 가지고 인생을 살기에는 내 삶이 좀 이렇게 아깝다고 본 거예요. 그것도 좀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네, 그래서 경력의 정점일 때 네. 나오게 됐는데 그때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 기회를 내가 제공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버지 측면, 본인의 삶 측면 그래서 이제 사업세계에 뛰어들었는데 사업세계에서는 크게 재미를 못 봤죠. 재미를 못 봤다기보다도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실패를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직을 복귀할 거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광야와 같은 길이지만 광야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개인 연구소들이 많아졌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돌아가신 구본영 선생님 정도가 계셨던 거죠. 그래서 1인 기업가 모델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례였거든요. 예. 1인 대표 기업. 사실 생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 그럼 공병호 경영연구소를 세우기까지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나요?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가지고